2세 경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에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이 메일 내용을 보고 제가 답장을 쓰다가 영상으로 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메일 내용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늦은 시간에 메일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지급훈련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낙하산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1년을 다른 곳에서 배우고 가는 게 나을지, 바로 아버지 밑으로 가서 경영 수업을 받는 게 나을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우선 2세 경영이라는 것은 낙하산이죠. 누구나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정식 입사가 아니라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낙하산이구나. 자, 낙하산으로 입사한 2세,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인생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경영자 2세면 완전 행복한 거 아닌가? 완전히 로또 아닌가? 금수저 아닌가? 이거는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상황에 접해 있는 분, 2세 경영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낙하산이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50점의 능력으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50점의 일을 해서 50점을 받지만 2세들은 50점의 일을 하면 50점을 못 받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내가 성공한 프로젝트는 2세니까 성공한 거야. 아버지가 있잖아, 어머니가 있잖아,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순수하게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내가 똑같이 노력해도 남들만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2세는 모두의 적이 돼요. 하물며 가족한테조차 적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차두리 선수를 대하는 태도 보셨나요? 본인의 아들이라서 감싸고 치켜 세워주나요? 아니죠. 더 질타하고 더 뭐라 합니다. 왜? 주위 사람들이 색안경을 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은 나에게 더 가혹해지죠. 그러면 동료들은, 직원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나와는 다른 관계. 나는 피고용자, 2세는 곧 고용자가 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못 됩니다. 가족은 가족이라서 단속을 당하고 동료들은 같은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당하죠. 모두에게 적이 되는 게 2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2세 경영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 이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실수가 적어야 하고요. 그걸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2세 경영은 지구력이 필요해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번째로, 그렇다고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힘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대표이사의 아들이면 딸이면 그만큼 권력을 쥐고 있을 텐데 그냥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조직이 클수록 2인자와 3인자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창업을 할 때 함께 했던, 그리고 아버지가 믿고 있는 2인자와 3인자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2인자, 3인자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게 2세들이에요. 자, 그러면 2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타 회사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은 같은 계열의 더 큰 회사면 제일 좋고요. 같은 계열이 아니더라도 큰 회사면 좋고요.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같은 계열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경험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우리 회사로 돌아왔을 때 남이 모르는 어떤 경험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근로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보고 당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용주가 되었을 때 피고용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의 폭, 높이가 굉장히 커져요.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깊게 일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어 하나 유창하게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 좀 유치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외국어를 쓸 때가 꼭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때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아주 유창하게 비즈니스 대화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중에 1개 정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된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실력보다는 인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거는 아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 스마트폰, AI, 인공지능,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또 실력이 꼭 뛰어나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능력은 인성에서 그 성과가 나옵니다. 대중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차피 내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인성이 곧 능력이 되는 시대인 거죠. 자, 마지막 전략으로 이것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언젠가 경영하는 자리에 두면은 2인자보다는 3인자를 공략하세요. 어차피 1등과 2등이 싸우면 3등이 1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죠.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2등과 같은 편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서로가 야망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3등을 공략하는 거예요. 1등과 3등이 합치면 2등을 견제하는데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이상 장비TV였습니다.